메모리얼 연휴 기간 미 중남부에서 동부 지역까지 수십여 건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6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LA 메트로가 승하차 시 모두 교통카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무임승차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조니 왁터가 강도범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왁터가 타던 차량에 총매 변환기를 훔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유명 대학의 한인 교수가 자신의 여학생 집 열쇠를 훔쳐 몰래 침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중남부에서 동부까지 15개 주에서 7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현재까지 2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텍사스주는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주민들에게는 정전 등의 피해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자 순식간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한쪽에선 거대한 토네이도도 몰려옵니다. 지난 연휴 동안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동반한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 중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기간에 보고된 토네이도는 무려 70건에 달합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Well, I was in a walk-in cooler at the restaurant here on it was just unbelievable, the sound of all the destruction going on around us. And I come out and everything is destroyed, just absolutely destroyed. In a matter of 2 minutes, it's gone. Everything is gone. 이번 토네이도로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아칸소주에서는 8명, 텍사스주에서는 7명 등 현재까지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부상자 수와 재산 피해 규모는 집계조차 안 될 만큼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And the storms that have now claimed at least 7 lives. At least about 100 people have been injured. It's hard to tell with certainty right now on that number. 허리케인급의 폭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 전력시설도 파괴됐는데 텍사스주에서만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완전한 전력 복구까지는 며칠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새벽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은 좀 이제 그 전부터 피해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달라스 중심에까지 이렇게 세게 강풍이 불고 나무가 이렇게 많이 부러지고 이랬던 건 좀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막 이런 것들은 못 경험해 본 거죠. 어제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지역에도 늦은 밤까지 토네이도와 뇌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오늘 밤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는 또 한 번 악천후를 동반한 폭우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지난달부터 중남부 지역의 토네이도 발생이 부쩍 잦아진 가운데 지난 4월은 미국에서 역대 2번째로 가장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는 2026년부터 마켓이나 편의점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관련 업체들의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소비자들의 경우 마켓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가져가거나 재활용한 종이봉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가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하차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탭2 엑짓 새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LA 메트로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승객들을 단속하기 위해 승차 시 확인하는 메트로 교통카드인 탭카드를 하차 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탭2 엑짓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놀스 헐리우드역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탭카드를 한 번 더 찍어야 하는 출구를 따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교통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경고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개찰구에 더 많은 보안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90% 이상이 무임승차한 승객이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강도범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3시쯤 LA 다운타운의 호프 스트리트와 피코 블러바드 인근에서 바텐더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배우 조니 왁터가 함께 일하던 여성 동료를 그녀의 차량까지 바래다 주던 중 갑자기 강도범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왁터는 자신의 차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차를 견인하는 거냐며 물으면서 조금씩 다가가자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왁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강도범 3명이 왁터의 차량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총격 직후 왁터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He, I guess, was seeing them do it in the act and was standing up for what he believed was right and, protecting his vehicle and his car, and he was being brave, and you never anticipate someone would kill someone for that. 용의자 3명은 현장에서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재 추적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조니 왁터는 ABC 방송의 제너럴 호스피털의 코빈 역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며 왁터의 사망 소식을 들은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들은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인 대학 교수가 한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돼 학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월 텍사스 A&M 대학교의 약대 조제학과 부교수로 근무해온 51살 장종화 씨가 한 여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오피스를 방문한 한 여학생이 점심을 데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학생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쳤고 당일 장 씨는 이 여학생의 아파트로 가서 문을 열고 잠그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장 씨는 열쇠를 복사한 뒤 여학생에게 갖고 있던 열쇠를 돌려줬고 며칠 후 피해 학생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 씨는 지난 11일 $8,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대학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2명이 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러턴 경찰국은 어제 저녁 11시쯤 플레밍 뷔페 식당에서 직원들 간에 말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던 중 직원 1명이 감정이 격해져 갑자기 흉기를 들고 상대 직원의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공격한 직원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칼에 찔린 직원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후 중태에 빠졌지만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커피 찌꺼기를 콘크리트로 재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호주 RMIT대 연구진은 구운 커피 찌꺼기를 배합해 콘크리트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 찌꺼기를 가열해 일정한 비율로 콘크리트와 배합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현재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모래 양을 줄일 수 있고 커피 찌꺼기로부터 배출되는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는 연간 1,000만 톤가량으로 추정되며 땅속에 묻힌 커피 찌꺼기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기 때 땅콩을 먹으면 이후 땅콩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팀은 유아기부터 5살 사이 어린이 500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땅콩을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콩 섭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땅콩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71%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팀은 이 같은 예방 효과는 이후 대상자들이 땅콩을 먹든 먹지 않든 관계없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유아기의 정기적인 땅콩 섭취가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겪은 사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 사용자들이 오디오 IC 칩에 문제가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고 결국 2019년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불편을 겪은 사용자들에게 총 3,5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 수령 대상자는 2016년 9월 16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아이폰 7 모델을 가지고 있고 애플 측에 핸드폰 소리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거나 알린 후 수리를 받은 고객입니다. 사용자들은 아이폰 수리 여부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349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금 수령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파 공습으로 난민촌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이 반대하는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이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We are deeply saddened by the tragic loss of life in Rafah over the weekend. 라파 난민의 죽음에 미국 정부가 눈을 감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설정한 공격 금지선, 즉 레드라인을 이스라엘이 넘은 것인지는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지상 공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still don't want to see the Israelis, as we say, smash into Rafah with large units over large pieces of territory. We still believe that, and we haven't seen that at this point. 앞서 지난 26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라파 서부의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피해 떠밀려 온 사람들이 머물던 곳으로 이곳에서 최소 45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추가로 21명이 더 사망했다고 오늘 하마스 측은 주장했습니다. صارت الضربة اللي غاد ورحنا احنا نجري نشوف ايش اللي صار صارت الضربة الثانية حان جنبنا.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건설한 임시부두가 파도에 파손되면서 바닷길로의 구호 식량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민간인이 대부분 대피했다며 라파 공격을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과 잇따라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나선 가운데 나토에 이어 EU에서도 서방 국가가 제공한 무기로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서방 지원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동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 영토에서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겐 보복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이후 달라진 기류를 보여주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파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유럽 파병론마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나토와 EU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About doing part of the training in Ukraine has been a debate, but there is not a clear common European position on that.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8일 벨기에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엔 벨기에가 2028년까지 F-16 전투기 30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향후 10년간 무기와 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과도 협정을 맺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최소 1억 2,600만 유로, 우리 돈 1,800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와 연쇄 협정을 맺는 건 전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신들은 러시아군의 점령지가 지난 2022년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됐으므로 의회 의장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최상병 사건 자료를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연달아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전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8분 이 전 장관 참모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경찰로 이첩 여부 확인되었는지요? 라고 물었고 3분 뒤 김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앞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대령 측 주장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2차례 더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이어졌고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개인 번호가 맞는지,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자는 없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과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회유와 압박에 여러분의 양심은 굴복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막판까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장외 신경전 끝에 막을 올린 마지막 본회의. 무기명 재표결 결과 최상병 특검법 부결, 이변은 없었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을 빼고 여야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석했고 앞서 찬성 의견을 밝힌 5명 이외에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179표 찬성 모두 야권표라면서 이탈은 없었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던 의원들도 당론을 따라 반대나 무효를 던진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무효표는 가 옆에 점을 찍거나 괄호를 적은 게 3개였고 부 옆에 점을 찍은 게 하나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이 팀장. 강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겠다고 해서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틈에 도망친 건데 도주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가로질러 사력을 다해 뜁니다. 그 뒤를 경찰들이 따라 달려갑니다. 도주 중인 이 남성,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강모 씨, 이른바 이 팀장입니다. 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서에서 나와 근처 약국을 지나 두리번거리다 오후 3시 40분쯤 인근 교회에서 검거됐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수사관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건물 밖으로 나왔고 담배를 피우라고 수갑을 풀어주자 흡연 뒤 곧바로 뛰어나간 겁니다. 수사관 2명이 강 씨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강 씨는 경찰서 1.6m 높이쯤 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강 씨의 동선을 쫓아 CCTV를 분석한 끝에 도주 2시간 만에 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 작년 12월 10대 2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를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달이 지나서야 겨우 검거해 구속했는데 구속 사흘 만에 다시 놓칠 뻔한 겁니다. 경찰은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과정에 담당 경찰관들의 실수가 없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가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의 한 교차로. SUV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당시 이 차량의 탑승자는 20대 남녀.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진술만 믿고 여성에 대해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여성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사고 직전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진술에서 두 남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둘 모두에 대해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에 혼란을 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식당 그 CCTV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서 음주 마신 양이 나왔고요. 적극적인 그 사법 방해를 했던 경우고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피의자 모두 비슷한 전과가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음주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의 구속 사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물어요. 인사사고 없이 뺑소니도 아닌 상황에서 구속하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 그 김호중 사건 때문에 어떤 좀 엄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좀. 다만 두 남녀에 대한 영장이 실제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오는 30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 최후 변론이 시작되면서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현지 시간 28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검찰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 영화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법률 자문비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전 취재진을 향해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어두운 날이자 매우 위험하고 슬픈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미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인 까닭에 재판 결과에 따른 대선 판세도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34개에 달하는 혐의 모두 유죄를 받을 경우 일부 지지자들의 철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대형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건데요. 사이클론은 현지 시간 지난 26일 오후 방글라데시 남부와 인도 서벵골주 해안 지역에 상륙했고 현재까지 최소 3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선 통신타워 10,000개가 파손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인도 동북부에서는 채석장이 붕괴돼 인명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유물이 상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동 조각상부터 로마 시대 동전, 유화 등이 눈길을 끄는데요.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에 제작됐고 미국 사법당국이 최근 1년 동안 작물이나 밀 반입된 예술품들을 압수해 모두 이탈리아로 돌려보낸 겁니다. 발굴 과정에서 빼돌렸거나 교회나 박물관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약 600점에 달하는데 지난해 반환된 60점의 유물까지 합치면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국장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6명 중 1명은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활동가 차우 황퉁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5명은 나이만 공개되고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번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국가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등 문구가 모호해 홍콩 여행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열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건널목 차단기에 부딪힙니다. 지난 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를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전방의 철로와 건널목 신호등을 감지하지 못해 열차와 충돌할 뻔한 것입니다. 당시 운전자인 크레이그 도티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건널목의 신호등을 보고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당황했다며 자신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옆으로 돌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도티에게 차량 제어 실패를 문제 삼아 $175, 하나로 약 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포브스가 지난 4월에 공개한 2024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포브스는 그의 자산이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자선가 단체인 더 기빙 플래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최고 부유층 사이에서 자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빌 게이츠 부부와 워렌 버핏이 2010년에 설립했는데요. 30개국에서 2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씨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우리 연예인이 외국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꼭 나 자신이 당한 일처럼 기분이 언짢은데요.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유나가 칸 영화제에서 당한 일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깔끔한 올림머리에 우아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하는데 쭉 뻗은 팔 하나가 거슬리네요. 여성 경호원이라는데요. 유나도 살짝 당황한 기색,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지만 끝까지 미소는 잃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프랑스 칸 팔레드 페스티벌에서 열린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경호요원이 본업에 충실한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경호원 불과 며칠 전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인 켈리 롤런드가 입장할 때도 마차를 빚었는데요. 계단 오르며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드는데 이 경호원 또 등장하죠. 등 떠밀듯 재촉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롤런드 강하게 항의하고요. 또 다른 참석자.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배우는 드레스 선보이는 걸 방해한 바로 그 경호원을 거칠게 밀어내기도 하는데요. 모두 유색인종 참석자에게만 과잉 경호 논란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고요. 국내 누리꾼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쯤 되면 인종차별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경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촬영한 경찰의 캠코더 단속 영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떡하니 유턴 금지까지 쓰여 있는데 줄줄이 위반하는 운전자들. 경찰이 달려가 차 한 대를 세웠는데요. 면허증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싶더니 운전자를 아예 밖으로 불러세웁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무려 1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왜 운전했느냐 물으니 돌아온 말은 평소에도 잘 다녔는데 오늘따라 운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누리꾼들은 교통법규를 왜 지키는지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가던 한 여성의 행동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돌보는 거 참 힘든 일이라 어느 정도라면 눈 감아줄 법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 싶은데요. 함께 보실까요? 유아차를 밀고 가는 여성. 아내는 어린아이를 2명이나 태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 카페 앞에 무언가 툭 던져버립니다. 음료를 담은 일회용 컵으로 보이는데요. 바닥에 얼음과 남은 음료가 그대로 쏟아집니다. 여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아차를 밀고 사라지는데요. 지난 18일 전남의 한 카페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카페 운영자가 SNS에 영상을 올리자 여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혼자 2아이 태운 유아차 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엄마라면 아이들 앞에서 꼭 그랬어야만 했느냐며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달리는 화물차 위에서 큰 짐 하나가 툭 하고 도로에 떨어집니다. 곧이어 남성 2명이 아슬아슬 내려와 오토바이로 갈아타는데요. 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건가요? 고개를 버리듯 오토바이를 옮겨 탄 3명의 남성, 트럭에서 멀어지는데요. 3인조 오토바이 절도범들이 달리는 화물차에서 짐을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호흡이 척척 막는 간 큰 도둑들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북부 델리의 마을인데요. 어린 소녀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 순간 어머나 갑자기 등장한 소 2마리가 아이들을 덮칩니다.
아이고, 이 바닥에 깔린 한 아이는 소에 깔려 일어나질 못하는데 다행히 어른 한 명이 가까스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소들의 천국 인도라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흥분한 소를 관리 못한 소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번 영상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 명이 속도를 줄이며 사람들 옆에 서는가 싶더니 휙 하고 무언가 낚아채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여성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건데요. 눈앞에서 휴대전화를 도둑 맞은 여성 넋이 나갈만 하죠. 영국에서 이런 범죄 악명 높습니다. 정장 차림의 이 남성 역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죠. 뒤에서 접근하는 2인조 오토바이 소매치기범들 눈 깜짝할 사이에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망가는데요. 런던에선 하루 평균 200여 대의 휴대전화가 도난되고 회수율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